어제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유와 발포 명령 여부를 집중 추궁했는데 조사 도중 사표가 수리돼 긴급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권력 간 충돌이 우려되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체 특검법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수정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 LA 일대 대형 산불로 만여 가구가 넘는 집이 불타고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절정에 이른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올라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다시 한파가 찾아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추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 바다까지 얼어붙게 하는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지 캐스터, 오늘 아침도 찬바람이 강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 매서운 한파에 고생 많으셨죠.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높긴 하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1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오늘 한낮 기온은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시각 무안의 모습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눈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눈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20cm, 제주에도 많게는 15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 지역과 호남 서해안 지역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철원이 영하 17.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철원이 영하 3도, 대전 1도, 광주 3도, 울산과 부산은 5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경찰에 출석했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어제 밤 11시 정도까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출석한 박 전 처장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먼저 김청윤 기자입니다.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보낸 세 번째 출석 요구 시각은 어제 오전 10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30분 전 박 전 처장은 언론에 출석 사실을 알리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런 출석에 국수본 앞에 선 취재진이 뒤엉키는 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박 전 처장은 작심한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도중 박 전 처장이 경찰 출석 전에 사직서를 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는지, 실제로 발포 명령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약 13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밤 11시 10분쯤 경찰 청사를 나섰습니다. 조사에 출석한 이유와 사의 표명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냐는 물음엔 짧게 답을 하고 귀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당초 경찰은 박 전 처장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검토했지만 형식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점, 조사 도중 사표가 수리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대로 기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박 전 처장은 공권력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김성훈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맡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준 처장의 사표 제출은 뜻밖이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몰랐다는 분위기고 대통령을 경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박 처장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직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친정인 경찰이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강도 높은 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무력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거란 분석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박 처장 사직으로 경호처는 강성지휘관으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경호처는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과 관저 경호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화기 사용 금지 등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어제 수도권 지역 광역수사부서 책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공유하고 동원 가능한 인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 관저 현장도 답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수도권 지역 경찰청 등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수사관 동원을 준비하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 교차로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엽니다. 또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일대에서, 신자유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은 서울 종로와 용산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내란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자필 편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불법이라며 이를 내란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에도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경찰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건 억지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게 어떻게 폭동이 돼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헌법수호 책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의 일부인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문제 없다고 해서 발부했으면 그거를 지키는 것이 헌법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 취임식에서 헌법수호를 맹세한 윤석열 대통령. 이견이 있더라도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다퉈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통령 직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도록 실질적인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중범죄 범법자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주고 이를 숨기려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입막음 돈 사건.
미국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임식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 측이 상급 법원과 연방 대법원에까지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맡은 머천 판사는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와 규칙에 따라 진행된 만큼 배심원단의 편결을 없앨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다며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This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only lawful sentence that permits entry of a judgment of conviction without encroaching upon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is an unconditional discharge.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 징역이나 다른 처벌을 하지 않는 선고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중범죄 범법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은 무죄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been a tremendous setback for New York and the New York court system. But the fact is that I'm totally innocent. I did nothing wrong. 이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4건의 형사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다만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경우 트럼프의 당선 이후 기소는 포기됐지만 그 수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일대 대형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 현장을 전쟁터에 비유하면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듯 시뻘건 산불이 번져나갑니다. 미국 LA 일대에서 시작된 불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 등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지만 좀처럼 바람이 잦아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Wind gust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daylight hours that will test our containment lines. 가장 불길이 큰 팰리세이즈 지역의 화재 진압률은 아직 8%에 불과한 상황.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불에 탄 건물은 10,000채가 넘고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Everything that we know and love is gone. Not just this house, my whole city gone, man. The whole thing. 산불 때문에 공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떨어져 LA 전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졌고 상수도 오염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빈집털이와 방화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간 통행 금지령도 확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산불의 범위와 규모는 전례가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을 전쟁터에 비유하며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There's still a lot of people who are unaccounted for. We don't know where they are. I think this toll is likely to go up, whether it's significant or not. 다음 주 바람이 더 세질 걸로 예보된 가운데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역대 산불 중에서 사상 최고인 73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4.79%로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25만 6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명문 사립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둔기로 다른 학생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한국인 여학생이었는데요. 무시를 당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평온했던 대학 캠퍼스에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 중입니다. 경찰들은 통제선이 설치된 강의실 앞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교로 꼽히는 호세이 대학 타마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이 둔기로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 8명을 공격했습니다. 女の子が2人くらいは血流して、あと首の方を押さえてたりして。 놀란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강의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교직원 2명이 범인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みんなパニックでとりあえず教室の端っこの方に逃げて犯人から離れなきゃみたいな感じでもうみんな何が何だかわからないって感じでした。 일본 언론들은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이 22살 여성으로 이 대학 사회학부 소속의 한국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그룹 모임 중 자신이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무시를 당했다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호흡기 질환 무려 4종류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늘어난 독감부터 코로나19 있고요. 또 RSV 감염증에 특히 아이들이 힘듭니다. 앞으로 1, 2주가 정점이라고 하는데 주현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호흡기 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이 북적입니다. 기침과 고열에 시달렸던 이 청소년도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기침이 나가지고 그래서 체온을 다시 재보니까 얼마 전에 39도 넘어가지고 지난달 20일 주의보 발령 이후 청소년과 아동층이 독감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2가지 독감 유형이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서 입원 환자가 1,4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의 경우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집중되는 설 연휴를 3주 앞두고 코로나19까지 포함해 4가지 호흡기 질환이 전방위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영유아들이 많이 걸리는 RSV도 증가 추세가 굉장하고 중국에서 돌고 있는 메타뉴모 바이러스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아마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방역당국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손 씻기와 환기 등 예방수칙을 각별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위험군은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해를 넘긴 의료 공백 사태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입영 연기와 수련 특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복지부 수장이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의료계 혼란이 여전해 국민 불편이 크다는 겁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겼던 내용이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유감과 위로의 뜻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1년 이내에 같은 병원, 전공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길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전공의는 사직 시 자동으로 입영 대상이 되지만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복무하도록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의료계와 의대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말 중단됐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신입생이 입학하는 오는 3월 이전까지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핵심 쟁점인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단 의료계는 별다른 입장 없이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회 분야 장관들을 모아놓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놓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휴학생과 오는 3월 입학할 신입생을 합하면 올해 의대 1학년은 모두 7,500명. 당장 올해 의대 교육이 가능하겠냐는 신임의사협회 회장의 취임 일성에 정부가 내년도 정원은 줄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교육 여건, 그다음에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료계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고민 끝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들 역시 수련 특혜와 입영 연기 조치에도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 갈 수 있음에도 예비 2년 차생들 다 안 돌아갈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학내 마련으로 유의미한 변화 생기기 쉽지는 않고 의대 교수들은 올해 이미 증원된 상태여서 내년엔 원래 정원보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와 상의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단체인 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의 정원 논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에선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집회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넘쳐나는 쓰레기와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진입로의 한 초등학교. 정문 기둥엔 온갖 구호와 피켓들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학교 담장 옆길은 집회 참가자들 차지가 됐습니다. 경찰이 통제선을 만들어 간신히 통학로는 확보됐지만 종일 계속되는 집회 구호와 노랫소리까진 막지 못합니다. 들어오고 막 뛰어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다 설치했잖아요.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시작된 대치가 열흘을 넘기면서 한남동 주민들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이크다 욕설하고 술 마시고 가게도 앞에 앉아서 행패 부리고 노상방뇨는 뭐 기본이고 도롱내가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차도는 집회 인파로 메워졌고 인도는 음식 배식대에 쓰레기 더미들로 뒤덮여 사람 한 명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인근 직장인들도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걱정하기 어렵죠. 빨리 이제 집행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등하교, 집 앞 외출조차 힘들어진 상황. 손님까지 줄면서 상점 매출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신송대도 줄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안 오죠. 여기 들어와서 근데 막 화장실 쓰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10분도 안 걸리는데 이제 걸어가면은 거의 한 40분? 외국 분들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창피해요.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서울시는 한남동 일대에 쓰레기 처리 인력을 지원하고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등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요. 공수처가 이 외압 사건 수사를 맡고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지금은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압수수색으로 공수처의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사건 배당 약 5달 만이었습니다. 이후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엔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피의자 소환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호주대사 부임 전날 자진 출석해 받은 4시간 약식 조사가 전부. 사실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이후엔 추가 피의자 소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첩 요청권을 내세워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공수처 전원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사가 어렵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수사 방향과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중견건설사 신동아가 법정관리 신청을 냈고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동아 건설이 짓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내년 7월 입주 예정인데 지난 6일 이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연히 중단돼야지. 법정관리 지정했대요. 업체들이 안 하죠.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65%가 미분양 상태.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받은 세대도 입주 지연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 사업장이 미분양되면서 신동아 건설은 결국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미분양 현장들이 몇 개 있어요.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공사는 끝났는데 아직 분양이 거의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미소음이 있고. 공사 초기 단계인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 700여 세대 모집에 단 125세대가 지원해 80% 넘게 미달입니다. 지원 인구 가지고는 수요가 한정돼 있고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고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외지에서 안 들어오니까.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6만 채를 넘어선 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만성 떼인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비수도권이 80%가량을 차지합니다. 건설업체 가만히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의 포지션이거든요. 제2의 신동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지방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주택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대비용들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다이나믹한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29곳. 이 가운데 25곳이 비수도권 업체였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헬스케어가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도 다양한 첨단 헬스케어 기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라만 봐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울과 또 바늘이 없는 주사기도 선보였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개현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유심히 살펴보는 이 거울. 얼굴만 봐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와 호흡 수준까지 나옵니다. 저의 얼굴을 보여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심박수와 혈압이 나오고요. 잠과 활동성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We detect the color change on your face, and this is built on the AI model that we have. There are plenty of data sets, including 6,000 testers. 고통을 줄여주는 헬스케어 기술도 있습니다. 바늘이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주사기입니다. 레이저가 액체를 세게 밀어 약을 체내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술을 융합한 AI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Take me to coffee shop. I found 5 addresses. I will sort it based on distance. 무게도 가벼운 데다 음성으로 목적지까지 안내해 줍니다. 이번 CES에선 우리 스타트업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이 로봇은 과일이 익었는지 확인하고 수확까지 해줍니다. 70여 종의 색깔을 직접적으로 학습시켰고요. 사과로 말씀드리면 홍로인지 색깔을 분류해서 가상현실 기술로 이명을 치료하는 기기는 최고 혁신상을 탔고 AI가 과외 선생님이 돼 문제풀이를 돕고 진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공연 화면을 AI로 확장해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주는 방송 기술까지. 한국이 가진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어떤 신기술을 결합한 그런 콘텐츠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CES에선 한국 기업들도 기술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고속도로 전망부터 전해드립니다. 1월인 연중차가 가장 적은 시기로 이번 주말 역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최근 4주 대비 교통량이 10만 대 이상 적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만큼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도 대체로 한산한데요. 다만 전라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 예보 확인하시면서 이동하셔야겠는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 지나실 때에는 조금 더 속도를 줄여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120번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천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하니까 차로 변경 유의하시고요.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조남분기점 4차로는 고장난 화물차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30번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예산 나들목 부근 끝차로에 고장차 살펴지는데 곳곳으로 고장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한파 속에 차량 점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내려갔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령과 부안으로 대설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까지 눈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텐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20cm, 제주에는 많게는 15cm 이상, 서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7.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도 영하 4.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유와 발포 명령 여부를 집중 추궁했는데 조사 도중 사표가 수리돼 긴급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권력 간 충돌이 우려되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자체 특검법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수정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 LA 일대 대형 산불로 만여 가구가 넘는 집이 불타고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절정에 이른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올라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다시 한파가 찾아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충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적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극한 대립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특검법이 마련되면 두 기관의 극한 대립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물리적 충돌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오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안한 겁니다. 최 대행은 한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2요구하며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독점과 방대한 수사 대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리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 대행이 특검법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할지 관심입니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관련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이관돼 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이런 중재안이 나오자 국민의힘 내에선 자체 특검 법안 발의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야당과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한 특검법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특검 합의 시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해도 되지 않나라며 야당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내란 특검을 논의하면 어떠냐는 문자에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대화 내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대행의 중재안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자택에서 이 수갑을 채워서 끌려 나오는 것은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만큼 그거는 좀 피해야 되겠고. 국민의힘은 일단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특검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당내 논의를 거쳐 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폐기 하루 만에 야당이 재발의해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시킨 수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 괴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특히 새로 추가한 외환 유치 혐의는 반드시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끌기용 중재안이라며 지금은 체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법 수정안도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꾼 만큼 이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최대행의 중재안에 민주당은 내란 수계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면서 지금 최우선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 대통령 체포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를 강조하며 국회로 또다시 공을 돌린 건 내란 세력이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거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고 특검법을 거부할 핑계를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된 특검법에서 정부와 여당이 지적해온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위헌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은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의 중단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 차관이 인정했기 때문에 대행께서는 차관을 불러서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수정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주 중 본회의 표결에 묻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2표 차로 부결되자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 상태입니다. 내란 혐의에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는데 수정안의 쟁점을 이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의 핵심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입니다.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가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넘겼습니다.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기간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피의사실회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는 있지만 군사상 기밀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던 내용을 대폭 반영해 수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수사 범위입니다. 수정안엔 내란 혐의 등 기존 내용에 더해 NLL에서의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행위가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한정적이어야 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 무제한이라고 반발합니다. 수사 대상에 납치, 고문, 발포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포함돼 있고 내란 선전, 선동이 들어가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인 유튜버 발언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건 관련 고소고발건도 포함해 시민단체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하겠다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압수수색 범위에 군사기밀보호법 등 제한을 없애 국가안보와 국익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제2수사단을 구상하고 직접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기소하며 공개한 문건입니다. 문건엔 제2수사단 조직에 대한 인사명령이 담겨 있는데 검찰은 이 문건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의 구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문건을 인사명령을 위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통제가 가능한 위관, 연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한 내란 실행 불법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문건엔 지휘부를 포함한 4개 부서 모두 68명의 인적 사항과 임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제2수사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상했다고 봤습니다. 계엄 약 2달 전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요원 선발을 지시했고 계엄 선포 당일엔 자택 근처 햄버거 가게에 군 장성 등을 불러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은 일 시키겠냐, 시킨 것만 하면 돼 라며 제2수사단 지휘부 역할을 맡겼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뒤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서버실 장악 등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태악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며 야구 방망이를 사무실에 갖다 놔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로 출동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도 전화해 서버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고 단순한 자문 역할이었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비선 역할을 하면서 계엄 모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자신의 비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 업무를 위한 자문 역할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군 인사와 계엄 모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지난해 9월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가 검토됐지만 노 전 사령관의 조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유임시켰다는 겁니다.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사령관에게 노상원 일을 잘 도우라 했고 정보사 수뇌부에게 노 전 사령관 지시는 장관 지시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석 달 전부터 국방장관 공관에 20여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부터는 매일 공관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계엄 계획을 함께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엔 정보사 특수임무 수행 요원에게 노 전 사령관 경호 임무가 주어졌고 정보사 소령 한 명은 노 전 사령관의 수행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필 수첩에 담긴 사살, 북한 공격 유도 등 내용에 대해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억대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면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모 씨. 검찰은 지난 대선보다도 앞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가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로부터 1억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검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까지 벌여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전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건진법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를 택한 건데 이제 혐의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선 전 씨가 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또 윤 의원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친구인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일 자금을 대신 받아준 경우에 그 친구와 미리 상의해서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선생님에 대해 죄가 성립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 의원은 전 씨가 자신을 내세워 장사를 한 것일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주말 아침에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내려갔고 찬바람 때문에 현재 체감온도가 영하 12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낮 기온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령과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추가로 발효됐는데요. 지금 보령 지역에는 이렇게 굵은 눈발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앞으로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고 제주에도 많게는 15cm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도 최대 20cm 정도의 눈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강 한파는 남쪽 지역 바다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체온 관리 정말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새하얀 얼음밭이 펼쳐졌습니다. 백사장으로 밀려든 파도가 강추 위에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부산에선 보기 드문 광경에 시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완전히 이게 눈처럼 이 얼음이 너무 이쁘네요. 보기 힘든 곳인데. 오륙도 갯바위에는 눈이 내린 듯 얼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부산 최저기온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0.1도.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파에 강풍까지 몰아친 서해안에도 바닷물에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목도리와 장갑으로 온몸을 감싸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레이더 갇혀 있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하고 모자도 하고 단단히 대비하고 왔어요. 온종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파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겹겹이 입은 옷에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했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엔 속수무책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가장 시리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저려가지고 한동안 일 못했다는. 축산 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볏짚으로 바람을 막고 난방기구를 총동원해 한파 피해를 막느라 안간힘을 쏟습니다.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친 어제 전국이 냉동고 안처럼 얼어붙었습니다. KBS 뉴스 최희주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한파에 곳곳에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도 속출했습니다. 눈길에 버스가 신호등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피해 상황 계속해서 김혜은 기자입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출근길. 계속된 시도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밤새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딱 출근하려 나왔는데 차가 안 켜져서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제전에 살면서. 매서운 한파의 지하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작업 중에도 정비기사의 휴대전화가 울려대고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출동 요청이 10건이 훌쩍 넘습니다. 3-4배 이상 정도 되는 양이고요. 오늘은 더 추워갖고 오늘이 제일 역대급이에요.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는 배터리 방전에다 부품마저 꽁꽁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시동을 걸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눈이 내린 도로 위에 부서진 차량 조각이 나뒹굽니다.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미끄러지며 신호등을 들이받아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신호등에 받쳐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이 좀 파손되어 있었어요.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고. 강추위에 수도관이 얼어붙고 계량기가 동파됐다는 신고가 지역마다 수십 건씩 접수되는 등 곳곳에서 한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이제 설 선물 준비도 시작하실 텐데 만약 과일 생각하셨다면 올해는 배 선물 세트를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름 폭염 때문에 피해가 커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을 앞둔 대형 마트. 크고 좋은 배는 3개에 26,000원. 하나씩 파는 낱개로도 12,000원이 넘습니다. 제사에 쓸 배를 사러 온 소비자도 몇 번이나 망설이게 되는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 손이 갔다가 말다가 이래. 제사니까 제가 좀 평상시에 덜 쓰고 제사 때는 그래도 좀 비싸도 사야지. 배값이 이렇게 오른 건 지난해 여름 유난히 길었던 폭염에 검게 탄 배가 많아 유통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설을 앞두고 시작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서도 배는 빼놓은 상황. 정부가 배 없는 설 선물 세트를 만들어줄 것을 유통업체에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사과나 배 혼합 과일 세트가 가장 대세적인 선물 세트입니다. 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물 세트를 가능하면 좀 배 선물 세트를 다른 과일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배 소비자 가격은 평균 4,200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27%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10% 이상 내린 사과와는 대조적입니다. 유통업체마다 배 대신 다른 과일을 넣은 선물 세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5만 원 미만의 사과 선물 세트 주문이 지난해 설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배보다 상대적으로 사과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과 선물 세트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지난해 설과는 또 달라진 사과와 배 수급 상황. 급격히 변하는 기후의 영향을 실감케 합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의 올해 화두는 본격적인 AI 시대입니다.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독자적인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섰는데요.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인천 지역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걸그룹 에스파를 캐릭터로 만든 한 메타버스 VR 프로그램. 자신의 아바타를 선택하면 에스파 멤버들과 함께 춤도 추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스타트업이 만든 새로운 AI 음악 상품으로 이번 CES에서 4년 연속 혁신상을 받으며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뮤직그룹이나 워너뮤직그룹의 요청을 받고 있어가지고요. 그 두 회사만 합치더라도 전 세계 시장 45%의 마켓쉐어거든요. 태블릿을 이용한 AI 영양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남긴 음식 등 급식 패턴을 재미있게 분석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게 도와줍니다. 해외에서는 시니어 센터에서 노인들의 균형 있는 영양분 섭취를 도와줘 이번 CES에서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식습관을 조금 더 AI로 더 편하고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메인 목표입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AI 기술로 올해 CES에 참가한 인천 지역 스타트업은 40여 개.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은 물론 국내 투자 유치의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나 스타트업들이 또 우리 인천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양방향으로 저희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식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조직인 글로벌 챔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AI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프로농구 1, 2위 맞대결에서 SK가 현대모비스를 꺾고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핵심 김선영이 빠졌지만 특유의 빠른 속공과 탄탄한 수비가 빛났습니다. 이무형 기자입니다. 한 경기차 선두 SK와 2위 현대모비스의 대결은 예상대로 뜨거웠습니다. 현대모비스 이우석이 안영준의 슛을 맞고 포효했고 SK 가드 오재현은 꺾이지 않는 의지로 불굴의 3세번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오재현 선수 좋습니다. 이거는 의지 그 자체네요. 두 팀의 서로 다른 팀 색깔도 보는 맛을 더했습니다. SK가 특유의 달리는 농구로 속공을 성공시키며 현대모비스는 최다 득점 1위 팀당 고감도 외곽슛으로 맞섰습니다. 선수들이 셀 수 없이 코트 위로 쓰러질 만큼 치열한 승부는 마지막 4쿼터에 갈렸습니다. 경기 종료 15초 전 넉 점 뒤진 현대모비스의 슛이 연달아 림을 외면한 방면 SK는 원희가 침착하게 자유투를 성공시키며 경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SK는 주포 김선영의 부상에도 미리 보는 챔프전에서 웃으며 6연승을 달렸습니다. 또 선영이 형이 들어오면 또 저도 제 위치에서 또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선영이 형이 얼른 돌아와서 좀 저희가 더 강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팀들의 대결답게 잠실학생체육관엔 평일인데도 4,500여 명의 관중이 모여 명승부를 즐겼습니다. 에이스 김낙현이 펄펄난 한국가스공사는 DB에 84대 6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시간이 갈수록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선거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를 결정하면서 회장 선거는 기약 없이 멈춰섰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몽규 현 회장과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신문선 해설위원이 출마한 축구협회장 선거는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선거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가 발족한 건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에게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니 과연 그 규정에 맞게 위원 구성이 되었는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정과 투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선거 중단 가처분 소송에 이르러서야 명단이 법원에 제출됐는데 KBS가 입수한 선거운영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변호사 출신으로 이들 가운데 3명이 건설업과 부동산 전문이어서 현대산업개발 회장인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들이 직접 수행한 선거인단 추첨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23일로 연기된 선거마저 거부할 뜻을 분명히 하자 결국 선거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다만 운영위는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지만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보다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는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축구협회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보다 객관적인 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 객관적 시각에 따라서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선거 위탁 여부를 검토한 뒤 추후 일정을 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유와 발포 명령 여부를 집중 추궁했는데 조사 도중 사표가 수리돼 긴급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권력 간 충돌이 우려되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체 특검법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수정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 LA 일대 대형 산불로 만여 가구의 주택이 불타고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절정에 이를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올라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다시 한파가 찾아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뉴스광장 2부 시작합니다. 주말인 오늘도 한파에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누그러진다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2도까지 내려갔고 지금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12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한낮 기온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보령과 부안,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보령의 모습입니다. 꽤 굵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텐데요.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20cm, 제주에도 많게는 15cm 이상, 충남 지역과 호남 서해안 지역에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철원이 영하 17.9도까지 떨어져 있고 낮 기온은 광주가 3도, 부산 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경찰에 출석했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어제 밤 11시 정도까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출석한 박 전 처장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먼저 김청윤 기자입니다.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보낸 세 번째 출석 요구 시각은 어제 오전 10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30분 전 박 전 처장은 언론에 출석 사실을 알리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런 출석에 국수본 앞에선 취재진이 뒤엉키는 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박 전 처장은 작심한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도중 박 전 처장이 경찰 출석 전에 사직서를 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는지, 실제로 발포 명령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약 13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밤 11시 10분쯤 경찰 청사를 나섰습니다. 조사에 출석한 이유와 사의 표명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냐는 물음엔 짧게 답을 하고 귀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당초 경찰은 박 전 처장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검토했지만 형식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점, 조사 도중 사표가 수리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대로 기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박 전 처장은 공권력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김성훈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맡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준 처장의 사표 제출은 뜻밖이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몰랐다는 분위기고 대통령을 경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박 처장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직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친정인 경찰이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강도 높은 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무력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거란 분석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박 처장 사직으로 경호처는 강성지휘관으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경호처는 직무대행체제에서도 윤 대통령과 관저 경호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화기 사용 금지 등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어제 수도권 지역 광역수사부서 책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공유하고 동원 가능한 인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 관저 현장도 답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수도권 지역 경찰청 등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수사관 동원을 준비하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 교차로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엽니다. 또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일대에서, 신자유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은 서울 종로와 용산 일대의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임식을 열흘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첫 중범죄 범법자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다만 법원은 대통령 직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도록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주고 이를 숨기려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입막음 돈 사건. 미국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임식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 측이 상급 법원과 연방 대법원에까지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맡은 머천 판사는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와 규칙에 따라 진행된 만큼 배심원단의 편결을 없앨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다며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This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only lawful sentence that permits entry of a judgment of conviction without encroaching upon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is an unconditional discharge.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 징역이나 다른 처벌을 하지 않는 선고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중범죄 범법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은 무죄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been a tremendous setback for New York and the New York court system. But the fact is that I'm totally innocent. I did nothing wrong. 이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4건의 형사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다만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경우 트럼프의 당선 이후 기소는 포기됐지만 그 수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서부 LA 일대 대형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풍이 불면서 불길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 현장을 전쟁터에 비유하며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듯 시뻘건 산불이 번져나갑니다. 미국 LA 일대에서 시작된 불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 등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지만 좀처럼 바람이 잦아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Wind gust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daylight hours that will test our containment lines. 가장 불길이 큰 팰리세이즈 지역의 화재 진압률은 아직 8%에 불과한 상황.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불에 탄 건물은 10,000채가 넘고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Everything that we know and love is gone. Not just this house, my whole city gone, man. The whole thing. 산불 때문에 공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떨어져 LA 전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졌고 상수도 오염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빈집털이와 방화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간 통행 금지령도 확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산불의 범위와 규모는 전례가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을 전쟁터에 비유하며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There's still a lot of people are unaccounted for. We don't know where they are. I think this toll is likely to go up, whether it's significant or not. 다음 주 바람이 더 세질 걸로 예보된 가운데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역대 산불 중에서 사상 최고인 73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4.79%로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25만 6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명문 사립대학교에서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둔기로 다른 학생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한국인 여학생이었는데요. 무시를 당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쿄에서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평온했던 대학 캠퍼스에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 중입니다. 경찰들은 통제선이 설치된 강의실 앞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교로 꼽히는 호세이 대학 타마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이 둔기로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 8명을 공격했습니다. 女の子が2人くらいは血流して、あと首の方を押さえてたりして。 놀란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강의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교직원 2명이 범인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みんなパニックでとりあえず教室の端っこの方に逃げて犯人から離れなきゃみたいな感じでもうみんな何が何だかわからないって感じでした. 일본 언론들은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이 22살 여성으로 이 대학 사회학부 소속의 한국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그룹 모임 중 자신이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무시를 당했다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호흡기 질환 무려 4종류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3배 넘게 늘어난 독감부터 코로나19 있고요. RSV 감염증에 특히 아이들이 힘듭니다. 앞으로 1, 2주가 정점이라는데 주현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호흡기 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이 북적입니다. 기침과 고열에 시달렸던 이 청소년도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기침이 나가지고 그래서 체온을 다시 재보니까 얼마 전에 39도 넘어가지고. 지난달 20일 주의보 발령 이후 청소년과 아동층이 독감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2가지 독감 유형이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서 입원 환자가 1,4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의 경우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집중되는 설 연휴를 3주 앞두고 코로나19까지 포함해 4가지 호흡기 질환이 전방위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영유아들이 많이 걸리는 RSV도 증가 추세가 굉장하고 중국에서 돌고 있는 메타뉴모 바이러스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아마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방역당국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손 씻기와 환기 등 예방 수칙을 각별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위험군은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해를 넘긴 의료 공백 사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입영 연기 등의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복지부 수장이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의료계 혼란이 여전해 국민 불편이 크다는 겁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겼던 내용이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유감과 위로의 뜻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1년 이내에 같은 병원, 전공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길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전공의는 사직 시 자동으로 입영 대상이 되지만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복무하도록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의료계와 의대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말 중단됐던 여의정협의체를 재개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신입생이 입학하는 오는 3월 이전까지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의정 갈등 핵심 쟁점인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단 의료계는 별다른 입장 없이 신중한 모습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회 분야 장관들을 모아놓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놓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휴학생과 오는 3월 입학할 신입생을 합하면 올해 의대 1학년은 모두 7,500명. 당장 올해 의대 교육이 가능하겠냐는 신임의사협회 회장의 취임 일성에 정부가 내년도 정원은 줄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교육 여건, 그다음에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료계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고민 끝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들 역시 수련 특혜와 입영 연기 조치에도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 갈 수 있음에도 예비 2년차생들 다 안 돌아갈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특례 마련으로 유의미한 변화 생기기 쉽지는 않고. 의대 교수들은 올해 이미 증원된 상태여서 내년엔 원래 정원보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와 상의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단체인 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의 정원 논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집회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넘쳐나는 쓰레기와 소음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진입로의 한 초등학교. 정문 기둥엔 온갖 구호와 피켓들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학교 담장 옆길은 집회 참가자들 차지가 됐습니다. 경찰이 통제선을 만들어 간신히 통학로는 확보됐지만 종일 계속되는 집회 구호와 노랫소리까진 막지 못합니다. 들어오고 막 뛰어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다 설치했잖아요.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시작된 대치가 열흘을 넘기면서 한남동 주민들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이크다 욕설하고 술 마시고 가게도 앞에 앉아서 행패 부리고 노상방뇨는 뭐 기본이고 더럽내가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차도는
지폐 인파로 메워졌고 인도는 음식 배식대에 쓰레기 더미들로 뒤덮여 사람 한 명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인근 직장인들도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걱정하기 어렵죠. 빨리 이제 집행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등하교, 집 앞 외출조차 힘들어진 상황. 손님까지 줄면서 상점 매출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신송대도 줄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안 오죠. 여기 들어와서 근데 막 화장실 쓰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10분도 안 걸리는데 이제 걸어가면은 거의 한 40분? 외국 분들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창피해요.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서울시는 한남동 일대에 쓰레기 처리 인력을 지원하고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요. 공수처가 이 외압 사건 수사를 맡고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는 내지 못한 채 지금은 아예 멈춰선 상태입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압수수색으로 공수처의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사건 배당 약 5달 만이었습니다. 이후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엔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피의자 소환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호주 대사 부임 전날 자진 출석해 받은 4시간 약식 조사가 전부. 사실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이후엔 추가 피의자 소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첩 요청권을 내세워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공수처 전원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사가 어렵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수사 방향과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중견건설사 신동아가 법정관리 신청을 냈고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동아 건설이 짓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내년 7월 입주 예정인데 지난 6일 이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연히 중단돼야지. 법정관리 지정했대요. 업체들이 안 하죠.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65%가 미분양 상태.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받은 세대도 입주 지연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 사업장이 미분양되면서 신동아 건설은 결국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미분양 현장들이 몇 개 있어요.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공사는 끝났는데 아직 분양이 거의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미소음이 있고. 공사 초기 단계인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 700여 세대 모집에 단 125세대가 지원해 80% 넘게 미달입니다. 기존 인구 가지고는 수요가 한정돼 있고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고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외지에서 안 들어오니까.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6만 채를 넘어선 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만성 떼인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비수도권이 80%가량을 차지합니다. 건설업체 가만히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의 포지션이거든요. 제2의 신동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지방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주택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불예병들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다이나믹한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29곳. 이 가운데 25곳이 비수도권 업체였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주말 아침에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3도, 찬바람 때문에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 14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0도 안팎의 기온이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고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20cm, 제주에는 많게는 15cm, 서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의 기온이 영하 18.5도, 진주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철원이 영하 3도, 대전과 전주 1도, 포항은 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충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며 여야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극한 대립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특검법이 마련되면 두 기관의 극한 대립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물리적 충돌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오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안한 겁니다. 최 대행은 한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2요구하며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독점과 방대한 수사 대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 대행이 특검법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할지 관심입니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관련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이관돼 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이런 중재안이 나오자 국민의힘 내에선 자체 특검법안 발의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한 특검법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특검 합의 시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해도 되지 않나라며 야당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내란 특검을 논의하면 어떠냐는 문자에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대화 내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 대행의 중재안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자택에서 이 수갑을 채워서 끌려 나오는 것은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만큼 그거는 좀 피해야 되겠고. 국민의힘은 일단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특검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당내 논의를 거쳐 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폐기 하루 만에 야당이 재발의해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시킨 수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 계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특히 새로 추가한 외환 유치 혐의는 반드시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끌기용 중재안이라며 지금은 체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법 수정안도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꾼 만큼 이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엔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 대행의 중재안에 민주당은 내란 수계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면서 지금 최우선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 대통령 체포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를 강조하며 국회로 또다시 공을 돌린 건 내란 세력이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거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고 특검법을 거부할 핑계를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된 특검법에서 정부와 여당이 지적해온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위헌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은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의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 차관이 인정했기 때문에 대행께서는 차관을 불러서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수정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주 중 본회의 표결에 묻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그럼 수정안의 쟁점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등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의 핵심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입니다.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가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넘겼습니다.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기간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피의 사실회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는 있지만 군사상 기밀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던 내용을 대폭 반영해 수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수사 범위입니다. 수정안엔 내란 혐의 등 기존 내용에 더해 NLL에서의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행위가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한정적이어야 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 무제한이라고 반발합니다. 수사 대상에 납치, 고문, 발포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포함돼 있고 내란 선전, 선동이 들어가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인 유튜버 발언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건 관련 고소고발건도 포함해 시민단체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하겠다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압수수색 범위에 군사기밀보호법 등 제한을 없애 국가안보와 국익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제2수사단을 구상하고 또 직접 지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기소하며 공개한 문건입니다. 문건엔 제2수사단 조직에 대한 인사명령이 담겨 있는데 검찰은 이 문건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의 구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문건을 인사명령을 위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통제가 가능한 위관, 연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한 내란 실행 불법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문건엔 지휘부를 포함한 4개 부서, 모두 68명의 인적 사항과 임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제2수사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상했다고 봤습니다. 계엄 약 2달 전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요원 선발을 지시했고
계엄 선포 당일엔 자택 근처 햄버거 가게에 군 장성 등을 불러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은 일 시키겠냐, 시킨 것만 하면 돼 라며 제2수사단 지휘부 역할을 맡겼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뒤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서버실 장악 등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태악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며 야구 방망이를 사무실에 갖다 놔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로 출동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도 전화해 서버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그동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고 단순한 자문 역할만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비선 역할을 하면서 계엄 모의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자신의 비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 업무를 위한 자문 역할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군 인사와 계엄 모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지난해 9월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가 검토됐지만 노 전 사령관의 조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유임시켰다는 겁니다.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사령관에게 노상원 일을 잘 도우라 했고 정보사 수뇌부에게 노 전 사령관 지시는 장관 지시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석 달 전부터 국방장관 공관에 20여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부터는 매일 공관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계엄 계획을 함께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엔 정보사 특수임무수행요원에게 노 전 사령관 경호 임무가 주어졌고 정보사 소령 한 명은 노 전 사령관의 수행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필 수첩에 담긴 사살, 북한 공격 유도 등 내용에 대해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남쪽 지역 바닷물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체온 관리도 정말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새하얀 얼음밭이 펼쳐졌습니다. 백사장으로 밀려든 파도가 강추 위에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부산에선 보기 드문 광경에 시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완전히 이게 눈처럼 이 얼음이 너무 눈처럼 너무 이쁘네요. 보기 힘든 곳인데. 오륙도 갯바위에는 눈이 내린 듯 얼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부산 최저 기온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0.1도.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파에 강풍까지 몰아친 서해안에도 바닷물에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목도리와 장갑으로 온몸을 감싸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레이더 갇혀 있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하고 모자도 하고 단단히 대비하고 왔어요. 온종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파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겹겹이 입은 옷에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했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엔 속수무책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가장 시리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저려가지고 한동안 일 못했다는. 축산 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볏짚으로 바람을 막고 난방기구를 총동원해 한파 피해를 막느라 안간힘을 쏟습니다.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친 어제 전국이 냉동고 안처럼 얼어붙었습니다. KBS 뉴스 최희주입니다. 전국적인 한파에 곳곳에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도 속출했습니다. 눈길에 버스가 신호등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피해 상황 계속해서 김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출근길. 계속된 시도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밤새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딱 출근하려 나왔는데 차가 안 켜져서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대전에 살면서. 매서운 한파의 지하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작업 중에도 정비기사의 휴대전화가 울려대고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출동 요청이 10건이 훌쩍 넘습니다. 3-4배 이상 정도 되는 양이고요. 오늘은 더 추워갖고 오늘이 제일 역대급이에요.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는 배터리 방전에다 부품마저 꽁꽁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시동을 걸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눈이 내린 도로 위에 부서진 차량 조각이 나뒹굽니다.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미끄러지며 신호등을 들이받아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신호등에 받쳐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이 좀 파손되어 있었어요.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고. 강추위에 수도관이 얼어붙고 계량기가 동파됐다는 신고가 지역마다 수십 건씩 접수되는 등 곳곳에서 한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갈수록 파행을 거듭하며 혼돈에 빠졌습니다.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선거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를 결정하면서 회장 선거는 기약 없이 중단됐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몽규 현 회장과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신문선 해설위원이 출마한 축구협회장 선거는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선거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가 발족한 건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에게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니 과연 그 규정에 맞게 위원 구성이 되었는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정과 투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선거 중단 가처분 소송에 이르러서야 명단이 법원에 제출됐는데 KBS가 입수한 선거운영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변호사 출신으로 이들 가운데 3명이 건설업과 부동산 전문이어서 현대산업개발 회장인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들이 직접 수행한 선거인단 추첨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23일로 연기된 선거마저 거부할 뜻을 분명히 하자 결국 선거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다만 운영위는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지만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보다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는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축구협회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보다 객관적인 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 객관적 시각에 따라서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선거 위탁 여부를 검토한 뒤 추후 일정을 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올해 설 선물 과일 세트에서 배는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 때문에 배 피해가 워낙 커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대신 사과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대형 마트. 크고 좋은 배는 3개에 26,000원. 하나씩 파는 낱개로도 12,000원이 넘습니다. 제사에 쓸 배를 사러 온 소비자도 몇 번이나 망설이게 되는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 손이 갔다가 말다가 이래. 제사니까 제가 좀 평상시에 덜 쓰고 제사 때는 그래도 좀 비싸도 사야지. 배값이 이렇게 오른 건 지난해 여름 유난히 길었던 폭염에 검게 탄 배가 많아 유통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설을 앞두고 시작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서도 배는 빼놓은 상황. 정부가 배 없는 설 선물 세트를 만들어줄 것을 유통업체에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사과나 배 혼합 과일 세트가 가장 대세적인 선물 세트입니다. 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물 세트를 가능하면 좀 배 선물 세트를 다른 과일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배 소비자 가격은 평균 4,200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27%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10% 이상 내린 사과와는 대조적입니다.
유통업체마다 배 대신 다른 과일을 넣은 선물 세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5만 원 미만의 사과 선물 세트 주문이 지난해 설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배보다 상대적으로 사과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과 선물 세트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지난해 설과는 또 달라진 사과와 배 수급 상황. 급격히 변하는 기후의 영향을 실감케 합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매우 적어서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월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한파 속에 곳곳으로 고장차가 많이 살펴지고 있는데요. 주행 시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목천 부근 고장난 화물차 서 있습니다. 진출로 쪽에 인접해 있어 주행 차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역시 남이 방향으로 대소분기점 진출로에 고장차 서 있기 때문에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120번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6시 13분경 발생한 사고 처리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4차로 피해서 주행해 주셔야겠고요. 55번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남원주 나들목을 앞두고 승용차 사고 처리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체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방향으로 초월터널 중심으로 차 간격을 좁힙니다. 전방 주시 잘하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일찍 나가신다면 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겉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4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4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낮 기온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일부 서해안 지역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텐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20cm, 제주에도 많게는 15cm 이상, 충남과 호남 서해안 지역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대기는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8.5도, 진주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세종과 대전이 1도, 울산과 부산 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지면서 한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이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